안녕하세요. 대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일에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드렸었죠. 그때 당시 기준점이 9시 이전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때를 투자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 28%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란 정상강 폭격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겼죠. 자, 거기에 더해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러한 전반적인 동향성에 대해서 금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적인 공격 흐름, 이 지속 가능성이 결국에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죠. 제가 대선 앞두고 이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 부분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고 결국에 주가적인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 이러한 이 영사관 관련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그에 따라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은 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 또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리아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유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 이 중동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100달러라는 수치 자체가 이 유가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 80달러 후반대의 유가가 형성을 해주면 100달러 가냐, 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유가 관련된 주들은 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준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상승 모멘텀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제조업 관련된 지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뜬금없이 제조업 지수를 가져가서 와서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조업 지수 자체가 바로 유가의 수요와 연관이 됩니다. 앞서서 이 전쟁에 대한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부분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결국에 수요가 탄탄해지면 이 중장기적으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측치가 48.5였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50.3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이 제조업 지수 자체가 50을 넘었으면은 이 경기 확장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조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유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요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50.1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더 높게 나왔었죠. 그래서 50.8 정도의 수치를 기록을 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국 제조업 지수도 PMI 지수라고 하는데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이 원유 수요 역시 증가하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공급은 감소하고
또 제조업 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유가는 이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하게 열려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사실상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리가 시장을 굉장히 좌우를 했었죠.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어떤 말이 나왔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을 점쳐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24년 이 상반기에 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분석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용 지수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도 좋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기 자체를 11월 대선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해야 되니까 이 9월쯤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의 여론 자체가 9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맞춰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가는 원자재 시장에 속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되게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 원자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유에 대한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이 유가적인 측면 보겠는데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세 달 기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공급 차질 또 수요 증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중동 정세 악화, 자,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탄력을 붙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보게 될 때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락보다. 자, 이제 유가와 흥구석유에 대한 이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22년부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유가, 그리고 보라색 선이 흥구석유인데, 자, 파란색 선이 증가할 때, 다시 말하면 유가가 상승할 때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자, 유가가 하락할 때는 흥구석유의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흥구석유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이 되는 지표를 하나 찾아놓으면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 말고 결국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앞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24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수급적인 측면이 23년보다 타이트해질 것이고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러한 유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꼭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13,900원 초반에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에 28%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이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대략적으로 40%가량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3년 이 9월부터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하죠. 유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도 흐름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상승 흐름세를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부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자, 이슈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정유소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폭격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000원 가격대의 매물대가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 이 전고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18,000원 구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선이라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과 또 접해 있는 만원 초반까지 이 조정 구간을 열어둘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000원 구간을 더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야 되냐? 결국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가시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이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